네,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교시 수석 학번과 이름을 올려주세요. 네, 네, 박건 학생, 나희연 학생, 이현정 학생 출석 체크를 해주었습니다. 혹시 아직 출석 체크 안 하신 분은 앞 시간에는 어떤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지 또는 거부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6가지 질문에 대하여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교재 120페이지 6번째 줄 단원 5 출처의 신뢰성을 제대로 판단하기입니다. 6.5.1 우선 몇 가지 예. 우리가 배운 것 가운데 많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므로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또 어떤 맥락에서 어떤 주제에 관해 또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고차를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비사를 고용하여 그 차를 자세히 점검하게 하였습니다. 이 정비사가 이 차 상태를 살펴보고 구입하여도 괜찮다라고 결론을 지어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면 우리는 그 정비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또 우리가 그 정비사의 말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어진 정보와 맥락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주장을 내가 어느 정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하려면 이 주제가 이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정보의 출처는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가 라는 물음을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에는 자동차 협회에 고용되어진 정비사들이 있습니다. 이 정비사들은 의뢰에 따라서 차를 점검해주고 이 차에 구입해야 할지와 또 구입하지 말아야 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입할 차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자동차 협회에 소속되어진 정비사를 고용하고 또 그 사람의 판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첫째로 이 정비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자동차의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정비사는 이 차를 팔 주인을 잘 모릅니다. 따라서 그 정비사가 우리에게 뭔가를 숨길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른바 편향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정비사가 속한 기구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좋은 평판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1, 2, 3의 정항은 그 사람의 판단을 받아들일 만한 좋은 근거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친척, 친구, 선생님, 또 어떤 경우에는 매체나 또 전문 잡지 등의 우리의 판단에 도움이 될 지식들을 또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하면
보다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 12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신뢰성은 참과는 다르지만 참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무엇이 참인지를 정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신뢰성에 관한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신뢰성은 참과 구분이 되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습 절도범이며 거짓말 장애인 프레드가 도난당한 TV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프레드가 TV를 훔치지 않았다고 부인할 경우 우리는 이 프레드의 말을 그의 말 그대로 믿어야 할까요? 더욱이 프레드가 이 TV를 소유하게 된 배경, 즉 구입을 한 영수증이나 구입한 매장을 말할 수 없고 또 누군가에게 합법적으로 받았다는 정황이나 건네준 사람을 말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 프레드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 프레드의 전력을 비추어 볼 때에 프레드가 TV를 훔치지 않았다는 말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 대한 평판 또 신뢰성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신뢰성이 참과 명제의 참과는 별개이지만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뢰성이 높은 사람, 또 기관, 또 매체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6주차 토론 주제는 폭력의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사람이 운명론을 믿는지 아니면 자유의지론을 믿는지에 대한 이제 구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폭력의 대물림 이 기사가 엊그저께 4월 6일 날 난 기사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2월 8일 날 군산에서 논두렁에서 여자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폭력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한 그런 여자의 여자가 발견되어졌는데 그 여자의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이 살인 사건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10살 아이인 서연이를 이모가 학대해서 이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니까 이 서연이를 죽인 이모가 바로 이 군산 논두렁 살인 사건 범인의 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연이의 이모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또 이런 학대를 받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조카예요. 남도 아닌 자기 조카를 욕조에 물에 이렇게 담궈서 학대를 하고 몇 시간씩 때리고 그 아이의 치아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치아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학대에다가 그 아이의 치아가 이제 부러졌는데 이 치아가 밖으로 안 나오고 그 삼킨 거예요. 그래서 그 치아가 이 뱃속에서 발견되어질 정도로 이렇게 많은 학대를 받았는데 이처럼 이 폭력이 대물림 되어지는가에 대한 우리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국내의 사례 말고 이제 국외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이제 조커라는 영화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조커 영화 봤나? 봤나? 예, 이 조커의 이제 상황을 설명하면 이 주인공인 아서는 이제 자신이 이제 친엄마로 믿었던 이 양엄마가 보니까 이제 부유한 이제 집에 가정부였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고용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부자의 이제 가정부의 이제 부적절한 관계에서 자기가 태어난 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양엄마가 이게 망상장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파헤쳐본 거죠. 이 조커가. 그랬더니 자신이 엄마라고 알고 있었던 그 파출부였던 엄마는 양어머니였고 자신의 친엄마가 따로 있었는데 그 친엄마의 이제 기억들이 나는데 자신이 이 친엄마로부터 학대를 받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친엄마 말고 이 친엄마의 남자친구가 또 자신을 학대한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조커가 자신의 엄마도 살해하고 또 이웃집의 미혼모도 살해하고 직장의 동료들도 살해하는 이러한 이제 그 범죄자가 되어지는 것을 그리는 영화가 이제 조커예요. 한마디로 조커는 폭력은 대물림 된다. 이 조커가 이런 가정 학대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국은 폭력적으로 이 심성이 정해져서 이렇게 자기 엄마도 또 이웃집도 자기 직장 동료도 죽이는 이런 범죄자가 되었다라고 이런 사회 고발적인 이 영화가 바로 이 조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연이 이모나 이 조커만큼 사람들이 환경에 지배를 당하면서 이렇게 운명론적인 또 숙명론적인 삶만을 사는가? 제가 저는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일 말고 천안에서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는 일이나 또는 이제 장애 아동의 형제들을 또 교육하는 일이나 또 중도 탈락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일을 했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사업들은 한국연구재단에서 3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진행했던 것인데 그 외에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는 이제 저는 이제 국가의 지원을 못 받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태훈 이 한의사 선생님이 우리한테 100만 원을 지원을 해주어서 한번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용훈 이 한의사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과 또 그때 나눈 이야기들 종합하면 이분도 2살 때에 이제 입양이 되어가지고 한 10년 동안을 이렇게 가정 폭력을 당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는 이제 조커와 또 우리 서연이 이모 같은 환경이라면 이 사람도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또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공격적인 성향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주변에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강연도 다니고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그런 불우한 환경을 가졌었지만 신앙을 통해서 이런 원수 갚는 것으로 또 악을 행하는 것으로가 아닌 선을 베푸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바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6주차 이제 게시물 보게 되어지면 다시 보면서 할까요? 네. 자, 이번 주 여러분이 6주차 이제 워크숍은 폭력의 대물림에 대한 합리적 논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목에다가는 여러분의 학번, 그 다음에 이름을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합니다. 나는 폭력이 대물림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분은 숙명론 또는 운명론이라고 쓰면 되고, 나는 폭력이 대물림되는, 무조건 대물림된다라는 것에는 반대한다. 인간은 그렇게 환경이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유의지론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 숙면론하고 자유의지론은 이제 두 가지로 비교가 되어지는데,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또 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운명론, 숙면론을 선택하면 되고, 인간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운명을 만들어가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의지론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에다가는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신문 기사라든지 이론들을 쓰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학부모들이 강남 대치동에 이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교육 환경에 가면 아이도 이런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탄다라는, 분위기를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비싼 대치동을 이사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운명론, 숙명론을 이제 쓰면 되고, 그와 반대되는 사람은 이제 자유의지론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뉴스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경험을 이제 한 3줄에서 5줄 정도 쓰고 자신의 생각을 적으면 됩니다. 지금 지금 시간이 22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8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서 우리 2명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용현이는 나는 숙명론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좀 의지론적인 사람은 자유의지론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환경이 지배당하기보다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로 본다. 이 소민은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어떻게 주어진 환경, 물론 이제 조금 어긋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이 100% 운명론, 100% 자유의지론은 없지만 아무래도 환경에 지배받는 게 한 60%, 그다음 인간의 의지로 헤쳐나갈 수 있는 40%. 전체로 보면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운명론이 좀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우리 수업에 있는 학생은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또 신문이라든지 또 학자라든지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제 7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최근에 나는 환경에 지배당한 적이 있다. 그런 좀 거꾸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내 의지로 그 환경을 극복해야 돼서 바꿔본 적이 있다. 자유의지론적이 있지만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었는데 막상 주인공을 보니까 다 짬뽕 먹는 분위기여서 내가 짬뽕을 먹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에 휩쓸리게 하는 거야. 거꾸로 그러면 항상 이제 분위기에 휩쓸리기만 하고 내가 스스로 어떤 거에 내 의지를 해서 환경을 바꾸거나 이런 거슬러서 행동해 본 적은 없으면 대부분 이렇게 힘들게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물 흘르듯이 이렇게 사는 형인 것 같아. 성격이 되게 다투거나 대들거나 전투적인 형이 아닌 것 같아. 한번 여러분이 가까이 있던 자유의지론 쪽에 수명론적인 그런 이제 기사나 좀 이론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자신이 나는
숙명론적인 이제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자유의지론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뭐 한 사람이 100% 운명론만 가지고 살거나 100% 자유의지론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대부분의 삶이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하고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진 또 이런 지지해 줄 수 있는 기사나 또 학자의 주장들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한 4분 정도. 네, 네, 나이언 학생 목소리가 아주 밝게 실시하게 잘 들리는데, 나이언 학생 자기 전공하고 이름 좀 소개해 주겠습니까? 네, 저는 경상학부 경영학 전공 나이안입니다. 네, 우리 그 경상학부에 속해 있는 나이언 학생은 이게 숙명론적인 그, 그 사람인지 아니면 자유의지론적인 성향의 사람인지 궁금한데, 나이언 학생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자유의지론에 네, 그냥 지지합니다. 그 물에 떠날려가는 그 나뭇잎 같이 그냥 세월에 휩쓸려 다니는 것보다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런 자유의지론적인 그런 이제 삶을 모토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나이언 학생이 자유의지론적인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뭐 배경이나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음, 자신의 과거와 어릴 적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해도 그 영향이 성장하거나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은 행동을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일사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처럼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폭력 대물림 반대에 지지합니다. 아, 네, 나이언 학생은 사람은 뭐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나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렇게 반면교사를 삼아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좋은 일에 대해서는 나도 본받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람은 그런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더 나은 사람으로 또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향적인 문제이고 또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충분히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그 존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이언 학생은 나중에 학교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미래에 대한 포부가 혹시 있나요? 저는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가 되고 싶어요. 브랜드 마케터. 아, 네, 경상학부를 졸업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분야의 상품을 기획하고 그것을 또 이런 판매를 하거나 또 이런 그 일을 하는 이런 마케팅 쪽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나이언 학생이 그런 목표를 향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장애물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잘 극복하고 좋은 마케터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물건을 싸게 또 좋은 유익을 주는 그런 마케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연 학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연 학생에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권선미 감사합니다. 학생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 네, 아, 네. 권선미 학생은 조금 목소리만 조금 키우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권선미 학생 자신의 전공하고 이름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디자인 영상학부 산업디자인과 다니고 있는 권성민입니다. 아, 네.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권성미 학생인데, 권성미 학생은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편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환경을 극복하고 또 이런 환경을 지배해 나아가는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쪽이지요? 환경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환경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권선미 학생이 그렇게 인간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하게 되어진 뭐 배경이라든지 이유라든지 혹시 이런 근거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그 인간은 살면서 가정 환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회생활이나 학교에서 이제 그 변화를 겪을 수 있는데 가정 환경에만 국한되어서 계속 발전을 못하는 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권선미 학생이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런 관계들을 보면 가정 환경이 좀 열악하고 안 좋은 가운데서도 성격이 밝고 또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꼭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또 이런 이제 범죄 유형이나 또 사람이 이렇게 폭력적이나 악하게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선미 학생은 이 산업 디자인학과 전공인데 장래의 꿈이나 희망사항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저는 제품 디자이너나 공간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아, 네. 요즘은 이제 제품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이 품질을 사람들에게 좀 세련되고 또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이 디자인 쪽이 각광받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성미 학생은 이제 산업 디자인, 공간 디자인 쪽에 일을 사실 이제 공간 디자인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데 공간 디자인은 뭐 디자인 쪽에서 어떻게 우리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그런 공원이나 공공 디자인? 아, 그런, 이제 공간 디자인이라는 것이 이제 집안의 공간을 좀 심리적으로 또 이런 편리성이 이런 이제 인테리어로 바꾸거나 또 공원 같은 것을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이런 구도를 갖게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공간 디자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새로 집을 짓는 것보다도 인테리어 쪽에 더 많은 돈을 쓴다고 해요. 그리고 또 많은 공원이라든지 또 특이한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우리 권선미 학생도 이런 쪽에서 또 많은 또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전문 디자이너가 되어지고 또 하려고 하면 여러 어려움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그런 어려움들 닥칠 때마다 이렇게 꺾이고 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더 나은 자신의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마이언 학생, 권선미 학생이 두 분 다 이렇게 인간의 어떤 변화의 힘, 또 어떤 의지 이런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마이언 학생, 권선미 학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권선미 학생에게도